안녕하세요. 믿고 듣는 라디오 김상순 팟캐스트 채널입니다. 중국 재해와 관련된 논평입니다. 올해 겨울 중국에서 확산되는 심각한 6종의 바이러스 창궐이 있고요. 여기에 또 신종 변이 출현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중국에서는요, 지금 최소 6가지의 전염병이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독감, 두 번째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세 번째는 우한 폐렴 신종 변이 바이러스, 거기에 네 번째는 돼지에게까지 옮기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또 창궐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아데노바이러스, 여섯 번째는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이런 전염병들이 중국의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여 확산되고 있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게 그냥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바이러스가 한 환자에 중복해서 감염되는 현상들이 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7번째 복합 바이러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 명칭도 없습니다만 중국의 중북부와 특히 북부 지역에서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환자의 급증으로 의료진들이 탈진 상태에 빠질 정도이고, 심지어 의료진들마저도 독감이나 위에서 언급한 각종 전염병에 감염이 되어 의료 붕괴 사태가 우려될 정도로 급속하게 각종 전염병들이 창궐하고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많이 발생하고요. 아데노바이러스는 특히 어린아이들 중에서 유영아 더 어린애들한테 발생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성인들한테도 이제는 옮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북경이나 각지에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단은 아동병원이 제일 많이 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자, 11월 21일 내용을 보면 북경의 아동병원에서는 한때 대기번호가 2300번이 넘는 대기표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건 깜짝 놀라죠. 야, 이거 기다려야 돼? 말아야 돼? 그렇다고 집에 갈 수도 없잖아요. 애가 아픈데. 집에 가도 해결책이 없으니까. 응급실에도 628명이나 대기하고 있으니 역시 그냥 대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날 천진의 북진구에 있는 제1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천진에 근무할 때 여기도 한번 치료받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에도 응급실에는 여기에 대기번호가 3000번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천진 아동병원들은요, 여러 군데 있는 아동병원들은 매일 약 13,000명 이상의 아동들이 곳곳에서 진료를 받고 있대요. 아동병원에서. 북경의 질병통제센터는 11월 달에만 북경 아동병원에서만 매일 한 3,500에서 6,000명 정도의 매일 아동들이 호흡기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해는 더 심각한데요. 상해 인구가 지금 현재 대략 2,489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이걸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답니다. 복단 공공위생센터라는 곳에서 얼마나 감염될까 이걸 가상으로 한번 해봤는데, 이 가상 시뮬레이션 결과가 80% 이상이 감염된다. 즉 2,489만 명 중에서 약 2천만 명 이상이 감염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해는 현재 매일 약 40만 명이 감염되는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의료진들의 얘기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북경, 천진, 심양 같은 논용성이나 장춘의 길림성, 할빈의 흑룡광성 이런 북부 지역에 이어서 중국의 상해라든지 절강성의 항주시나 절강성 전체, 이게 거기뿐만 아니라 남부의 광시자치구나 하남성 등지에서도 아동과 관련된 폐렴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아동들 키우는 집은 난리 났습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나 이거 아데노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애들이 지금 난리가 났대요. 근데 이게 또 성인들한테도 옮겨가고 취약한 노인들한테도 또 옮겨가고 의료진까지 여기 감염되고, 근데 이게 무슨 병인지도 모르는 거야. 다 증세가 비슷비슷하대요. 6가지 종류의 지금 소개드린 그 내용들이 비슷비슷하다는 거지. 이렇다 보니 난리가 아닙니까? 중국의 주요 대형 병원에서는 입원 환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고요. 애들하고 같이 입원하는 거야. 입원이 그러니까 힘들어지죠.
평생 차이가 없으니까. 진료 대기하는 자리도 너무 넘치기 때문에 옛날 같은 뭐 유명인이라든지 뭐 이러면 그냥 특혜 같은 걸 받아가지고 그냥 몰래 빨리 진료하고 뭐 이렇게 끼어들게 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의료진들 같은 경우도 뭐 완전히 지쳐서 영상을 좀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는 듣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김상순 TV 채널에 보시면 그 영상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3년간의 우한폐렴 코로나 때처럼 뭐 진료하다가 막 쓰러져 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잠시 쉰다더니 너무 대기자가 많으니까 대기자가 들어와서 보니까 의사가 그냥 자고 있는 거야. 예. 워낙 피곤하니까. 뭐 이런 식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전엔 뭐 의료진, 의사나 뭐 간호사들의 자녀나 가족들 같은 경우는 뭐 원래 이렇게 새치기 진료가 가능했잖아요. 지금은 택도 없다고 합니다. 이게 중국인들도 경험을 한 거죠. 우한폐렴을 겪으면서 지난 3년 동안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순식간에 해버리니까 이제는 뭐 악이 받친 거지. 그래서 이런 특권을 누리는 행위는 중국인민들이 이제 참지 않는 거죠. 그 자리에서 집단으로 항의해버리기 때문에 뭐 꼼짝만 합니다. 지난 3년간 가족들의 생명이 부질없이 사라지는 경험을 한 중국인들은 이제 슬슬 공산당의 특권 행위에 대해서 특히 생명과 연관된 거에 대해서 대놓고 대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김상순 TV 채널에서 늘 강조드렸죠. 중국인들이 다른 건 다 참는데 먹는 거하고 생명과 연관되는 거 건드리면 바로 못 참는다고.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만큼 올해는 말이죠. 겨울에 각종 바이러스 창궐로 죽음의 문이 열릴까 두려운 중국인들이 극도로 민감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중공은 2022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있었던 백제 시위에서 공산당 퇴진, 뭐 시진핑 하야 이런 구호가 갑자기 나타나자 그때부터 겁먹고 올해 내내 시진핑을 비롯해서 친위대 포함해서 중공 전체가 긴장하고 있죠. 드디어 민중이 무서운 걸 알게 된 중공은 그러나 점점 더 올해 내내 보면 법이나 제도나 뭐 이런 것들 더욱 강화하고 소위 말하면 통제기관의 권력들을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우한폐렴 코로나 팬데믹이 퍼지면서 억울하게 수십만 명이 희생된 인도는 최근 인접한 중국의 주로 중북과 북부 지방에서 발생되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중남부 지방에서 발생되고 있는 돼지까지 옮기는 조류 인플루엔자, 그리고 우한폐렴 코로나 변이로 의심되는 신종 코로나 등의 호흡기 감염병 등등 여러 가지 중국 곳곳에서 각종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인도에서는 중국발 각종 전염병 확산이 자기들한테 또 넘어와서 지난 3년처럼 억울하게 수십만 명이 희생될까봐 비상사태를 이미 준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의료계의 증언에 따르면 올해 여름부터 전국에서 이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발견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거 다 숨기고 있었던 거야, 그동안. 11월 달에 생겼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름은 8월이나 9월부터 이미 있었다고 합니다. 의료계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비교적 면역력이 약한 어린 애들이나 노년층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다가 이게 추워지면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불거진 건데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올해 겨울 신종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출몰도 예상되는 상태에서 나타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아데노바이러스 이런 게 중국 전역 이런 걸로 인해서 중국 전역이 다시 공포에 휩싸이겠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지금 주목해야 되거든요. 자, 11월 22일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중국 측에게 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중국은 늘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별로 뭐 특이하거나 새로운 질병이 없는데요. 뭐 이렇게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정말 어이없는 감추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무슨 인류 운명 공동체를 입에 담는데 정말 한심합니다. 그냥
정말 한방 쥐어받고 싶을 정도인데, 전염병일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빨리 WHO에 사실 그대로 보고를 하고, 각국의 전염병과 방역 전문가들이 의료기관과 협력을 하고, 제약이나 뭐 이런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를 협력해서 전 세계가 신속하게 빨리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고 인류의 재앙에 대처하도록 같이 협력해야 되지만 중국은 매번 이런 일들을 숨기는 데 급급해왔습니다. 중공의 이런 무책임하고 몰지각하며 반인류적인 작태는 이미 습관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아시다시피 2002년, 기억나시죠?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대유행했었던 사스, 8,096명의 전 세계 감염자와 774명의 사망자 발생. 이것도 사실 중국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것도 가짜라고 봐야죠. 근데 사실 사스는 2003년 12월 대만의 사스 감염자가 마지막으로 발견된 이후에 지금까지는 사라졌긴 합니다만 이때에도 사실 전염병 발병과 경과 등의 자료를 중공이 신속하게 WHO에 보고하고 공동 대응을 만약에 시작했다면 희생이 이렇게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시다시피 2020년 초부터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한 우한폐렴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 이게 2019년 제가 8월 30일부터 이 채널을 시작했는데요. 이 채널이 아니고 김상순 TV 채널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홍콩 우산혁명을 한 6개월간 보도를 했습니다. 8월 말부터 계속해서. 그리고 동시에 2020년 1월부터 이 우한폐렴 발병에 대한 걸 캐치하고 11월 말부터 그 조짐이 있었다는 의료진들의 그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2020년 1월부터 집중 보도를 했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친중파들의 압력과 제재로 중요한 자료들이 경고나 삭제당하거나 노딱으로 광고 부적격 조치, 주의와 경고 이런 조치들을 당하면서 삭제당했죠. 제가 삭제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었고 결국은 지금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2020년 1월과 2월의 초기 적나라한 보도 내용들은 한 100개 이상 삭제를 하거나 당했고요. 그래도 2월 23일부터 간간히 남아있는 자료들 참조해 보시면 우한폐렴과 중공의 반인류적인 행위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친중 혼밥 정권인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대응을 안일하게 늦추는 바람에 정말 억울하게 많은 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희생당하셨고 우리 모두가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코로나 팬데믹을 지겹도록 경험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거 조기에 막았으면 되거든요. 그죠? 오늘 방송도 사실 그거예요. 이번 것도 우리가 좀 지금 할 수 있으면 빨리 대비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오늘 핵심인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다시 보면요. 지금 중국에서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과 조류 인플루엔자 그리고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로 의심되는 우한폐렴 2023년 버전 등이 중국에서 창궐 하고 있고 아데노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호흡기 질환 이런 그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고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는 또 돼지에게도 전염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죠. 사실상 정상국가일 경우 같으면 바로 한 6개 정도 나오니까 세계보건기구의 WHO에 바로 사실 통제하고 선진국의 의료 방역 전문가와 및 의료기구들과 합동대책반을 마련해서 신속하게 이걸 좀 막아달라고 하고 같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도 자기들 인민들도 그렇지만 전 세계 인류한테도 자기들이 비록 발병을 했지만 면제부가 될 수 있죠. 같이 협력하고. 그리고 거기서 같이 치료제나 백신을 만들어내면 그 의료 사업에도 또 도움이 되죠. 경제도 발전할 수 있고. 그런데 중공은 이번에도 특이하거나 새로운 질병이 없는데요. 이런 정도로 끝났습니다. 자기들 수준으로 발견이 되겠어요. 그렇다고 WHO에 가겠다 그러면 또 그것도 엉터리로 막아버리고. 자, 극도의 이기주의에 탐욕과 과욕으로 가득한 중공과 현족들은 이번에도 교만과 아집으로 전 세계 인류와 생물들에게 또 한 번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나 생명체에 나쁜 바이러스는 만들 줄 알지만 이런 거 잘하죠.
근데 이걸 예방하는 백신이나 혹은 치료하는 치료제는 만들지 못하는 주제에 이번에도 인류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선진국이나 의료기술이 뛰어난 국가들은 지금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유행병이 되지 못하도록 미리 차단하는 선제적인 방역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체면과 탐욕을 지키고 숨기는 것이 인류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모렴치한 중공의 당국자들은 오히려 인류가 다 멸망하고 지들 한족들만 남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런 의혹을 해볼 수도 있죠. 이 멸족의 대상인 자들이 오히려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적반하장의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쌍욕을 1년 내에 다 쏟아부어도 정말 시원치 않을 짓을 중공은 지금도 서슴없이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작자리 게다가 우리는 또 이웃으로 있습니다. 또 이런 와중에도 탈중국화와 내수경기 부진으로 체제 위기에 빠진 중국 공산당은 오히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이렇게 콕 집어서 6개 나라를 콕 집어서 15일간의 무비자 방문을 다가오는 12월 1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또 발표했습니다. 설마 내수 진작을 위해서 이런 국가의 여행객들을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요? 이걸 또 그렇네. 내수 진작을 위해서 여행객을 끌어들이는 의도이긴 하죠. 그런데 전염병을 옮기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예. 이런 의심도 또 해볼 만하겠습니다. 어쨌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무비자 방문을 줘서 이건 단방향입니다. 예. 프랑스나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여기서는 원하지도 않아요. 예. 중국 사람들 무비자 안 주죠. 자기들이 줘버리는 거예요. 말레이시아는 왜 줬나? 예. 어쨌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려는 의도도 있겠죠. 이 설마 전염병 옮기려고 이 짓 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아무리 비인간적이고 인간 같지도 않지만 자, 중공은 왜 그러냐면 중공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심하게 얘기하냐면 중공은 2002년 중국 남부 지역에서 사스 발병 때 어땠어요? WHO 조사팀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그때 당시 어땠습니까? 환자들을 응급차에 싣고 이리저리 도망다녔어요. 조사팀을 속이고 숨기는 거지.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이게. 2020년 우한폐렴 때는 어땠어요? 전 세계에 확산된 다음에 수차례 WHO 현장 조사에서도 자료를 숨기거나 제가 방송도 했는데 관련자들의 인터뷰를 받거나 처음 우한폐렴이 발생했다고 주목받고 있던 그 수산물 시장 있죠? 예. 우한의 수산물 시장을 아예 물청소를 깨끗이 청소해버렸어요. 아니 그러면 WHO는 불러놓고 거길 청소해요? 그 전에? 그럼 거기에 있는 그걸 샘플을 채취 못하도록. 이게 무슨 2중, 3중의 작태를 보이겠습니까? 이것들이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자, 앞에서 인도의 비상사태 준비 내용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우리나라도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입원 환자 수가 10월 15일부터 11월 11일까지 4주간 발표된 내용을 보면 627명인데 작년 기간은 196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일단 긴장은 하고 있는데 물론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한 3, 4년 주기로 유행하는 일종의 정착병이라고 할까요? 한국에서는 제4급 법정 감염병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병이긴 한데 바로 이웃 나라인 중국에서 지금 현재 북부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퍼지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게다가 전염병은 어떻습니까? 항상 새롭게 진화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확산되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나 신종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 아데노 바이러스, 희한한 여러 가지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중공이 매번 중요한 단서를 숨기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숨기기 때문에 결정적인 방역 기회를 계속 놓칠 수밖에 없고 커진 다음에 결국은
사후 뒷방문으로 아주 그냥 고생고생 하면서 겪어야 되잖아, 이거를. 안 겪어도 되는 걸. 예. 11월 23일입니다. 예. 북경의 방역통제센터의 부지임이자 전염병학회 수석연구위원인 왕추엔리라는 박사가 있어요. 이 왕 박사가 현재 북경에서 확산되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환자는 이미 어린애들뿐만 아니라 성인에게 확산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리고 독감과 이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더 어린애들, 유아 영아들에게 감염되는 아데노바이러스. 이거 역시 뭐 감기 비슷하고 폐렴 쪽으로 가는 건데, 이 독감과 아데노바이러스 그리고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이런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왕 박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 독감과 비슷한 증상인 목감기로 시작되는 특히 어린아이들, 영아들, 유아들한테 일어나는 아데노바이러스도 사실은 여름과 가을철에 그냥 이렇게 조금 있다가 끝나는 건데 애들한테서 발병하지만 지금은 성인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이게 심각하죠.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역시 폐렴으로 발전하고 이 앞에서 말씀드린 조류 인플루엔자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결국은 비슷한 증세, 감기나 뭐 발열 이런 걸 해서 결국은 폐렴으로 발전하는 그래서 생명에 위험한 상태를 만드는 이런 전염병이거든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나 아데노바이러스는 어린 아이들이 가장 취약했지만 지금은 중국에서는 성인에게 확산되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바이러스가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더러운 불결한 청소도 제대로 안 하는 그리고 조잡하게 뭘 만드는 이런 중국에서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더 빨리 진화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약품 타고 먹을 것에도 섞고 이렇게 하니까 자 결국 독감, 아데노바이러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및 우한 폐렴, 신종변이 바이러스 모두가 폐렴으로 발전하면서 생명에 치명적인 전염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서로 다른 방식의 폐렴 전이 바이러스들이 지금은 중국에서 일종의 병균들끼리 연합 세력으로 뭉쳐서 발병하고 있다는 게 더 문제죠. 연령별로 전염병이 좀 달랐는데 지금은 전 연령으로 확산되고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인류는 각종 바이러스에 중복 감염되는 최악의 시대를 올겨울에 다시 맞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독감보다 2.5배 더 치명적인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가 다른 바이러스들을 만나면서 더 강력한 새로운 변종으로 진화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의료진조차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독감 역시 더 강력한 변종으로 그렇다면 진화할 수도 있고 아데노바이러스도 영유아가 아니라 더 연령층을 확대하고 우한 폐렴 신종 변이 바이러스는 지금 계속해서 70여 종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중공이 통치하는 중국 때문에 중공이 통치하는 중국 때문에 결국은 지구촌이 또 언제 어떤 새로운 바이러스라는 종과 인류라는 종과 종의 세계의 전쟁을 또 해야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우리가 중국의 각종 바이러스 확산에 대해 비상사태를 준비해야 하며 주의해야 한다는 것은 아주 세 가지 간단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건 뭐 전조증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첫째, 바이러스 정보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인데요. 중공이 자국 인민들에게는 물론이고 WHO에도 각종 바이러스 창궐의 상세한 정보를 이번에도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둘째, 급증하는 환자의 추세 때문입니다. 중국의 대형 병원에 밀려드는 엄청난 환자들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 이게 주목해야죠. 이래도 중공은 감축이 급급하니 정말 이들이 같은 인류는 맞을까요? 이거 뭐 할 수만 있다면 중공과 한족들을 단번에 어느 댓글처럼 화성으로 콱 옮겨버릴 수는 없을까? 아니면 아예 다른 세계로 가버리게 블랙홀에 그냥 던져버리면 어떨까? 뭐 이런 댓글도 봤는데 이 말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동감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셋째,
중국 의료진 조기 붕괴 사태입니다. 이게 심각하죠.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밀려들었으면 중국의 의료진들이 벌써 과로에 지쳐 나가떨어지고 있다니, 그렇다면 각종 전염병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다시 팬데믹이 시작되면 이번에는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할까요, 이게. 예. 중공의 우한폐렴 방역 최고 전문가로 원사 칭호를 받고 있고, 시진핑에게 2022년 우한폐렴 극복의 공헌에 대해서 표창까지 받았던 거짓말쟁이, 엉터리, 종난산이라는 사람 생각나시죠? 종난산 원사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2024년 1월까지 중국에서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가 최대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특히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11월 10일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정도로 경고를 할 정도면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숨겨야 될 사람인데, 그죠? 중공의 전염병 통제센터는요, 10월 9일과 11월 10일 발표를 통해서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9월에 코로나 발병은 398건, 사망은 45명, 10월 달에는 코로나 발병이 209건, 사망자는 24명이 발표를 했습니다. 발생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9월에 45명, 10월에 24명 사망했다. 야, 이것도 의례적이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사망했다고 또 발표했는데 사실 이렇다면 더 많이 사망했다고 봐야죠. 게다가 10월에 진료소를 찾는 발열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니까 아까 종난산 원사가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위험하다고 경고한 게 다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이죠. 자, 시진핑에게 표창까지 받은 종난산 원사가 미리 경고를 할 정도라면, 그리고 이런 그 전염병 통제센터의 발표가 있다면 이는 심각하다고 봐야 합니다. 게다가 중국의 우한폐렴 바이러스는 70여 종으로 계속해서 변종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또 이제 보고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중국의 중의진료소 원장은 11월 23일 인터뷰에서 중국이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는 근원지가 된 이유는 중공 정권의 부도덕성과 인민들 역시 부도덕한 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극단적 이기주의로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중의학을 연구하는 원장이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과거를 보면 예를 들면은 동한 말기에도 전염병이 창궐해서 결국 나라가 망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정권이 부도덕하고 사회가 부도덕하여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민생이 무너지고 결국은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4년 넘게 강조하고 있듯이 지금 중공의 인민들은 중공의 위협에 눌려서 저항 같은 저항을 못하고 있지만, 중공의 말이라면 이제는 무조건 안 믿는 이른바 불신 딜레마, 타키투스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불신 현상이 극심하고 있고, 중공은 이런 민심이 두려워서 점점 더 중국의 인민들을 서구 민주체제의 외부 세력이나 서구 국가들하고 분리시키면서 더욱더 쇄국 정책을 펼치는 이른바 공포 정책을 시진핑이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숨기는 중공에게 중국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그렇게 두렵냐는 거죠. 중공이 통치하는 중국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살기 좋고 가장 안전하다고 중국 공산당이 계속해서 선전하고 있으면서 막상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매번 모든 걸 숨기고 조작하냐는 겁니다. 이게 중국 인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중공은 세계 인류의 이적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협력 대상이 아니라 멸족 대상입니다. 더 이상 중공이 무너지고 중국의 새로운 민주 세력이 등장하고 오랫동안 한족에게 핍박받고 착취당해왔던 소수 민족들도 자신들의 주권 독립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공이 무너져야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비판받는 오렴치한 한족들도 그나마
중공이 무너지고 새로운 민주 세력이 등장해야 그나마 갱생의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화성이나 블랙홀에 빠뜨릴 필요는 없겠죠. 중공과 한족의 지금 현 모렴치 더 이상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중국인들조차 욕하고 있는 상태니까. 자, 우리는요, 다시는 지난 내로남불 친중 정권의 무능한 방역 정책으로 우리 소중한 국민들이 희생되고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방송에서 지적한 중국의 6가지 전염병 창궐과 흑병 중복 감염 가능성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정부에서 사전 대비하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사전 대비 비상사태를 미리 준비하라는 그런 요구를 이번 방송을 통해서 합니다. 믿고 듣는 라디오 김상순 팟캐스트, 이번 논평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에 남겨주시죠. SNS 공유,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